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연산자와 입출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던 내용들이고, 조금 빠르게 진행돼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내용들이 어렵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의 내부의 모습들을 비주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 사이트를 제가 하나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과목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까지 듣다 보니까 막 너무 복잡하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어 힘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코드들이 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 튜터라는 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 했었던 것들이 변수의 값을 넣고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들 연산하는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 그 코드가 지금 세 개의 줄이 있죠. 세 개 줄이 있는데 A에 대한 내용들, A 변수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10을 어 대입을 했고, 두 번째 B 만들어서 대입을 했고, C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한 내용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코드를 봤을 때 머릿속에 요렇게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아직은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들을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운 내용들이나 아니면 내부의 모습들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코드들 가지고 오셔서 한 줄씩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 이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는을 기준으로 그쵸? 는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대입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원래 잘 알던 내용들이라서 나누기에서의 목 계산, 그리고 나누기에서의 나머지 계산자, 연산자가 지금 이렇게 슬래시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로 사용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관계연산자는 우리 어떤 쪽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작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결과값이 나오는 연산자였습니다. 논리연산자는 and, or와 not 설명드렸고요. 그쵸? and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참일 때 참으로 나오고요. 그쵸? true로 나오고, 어, 오와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true여도 true가 나온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얘가 10 V1과 V랑 비교했을 때는 거짓이죠. 거짓이고요. V1과 V 같다. 거짓이죠. 그러면 거짓 and 거짓이면은 우리가 거짓이죠. 그쵸? false가 나오고요. false 오와 참, true면 true가 나와서 최종값이 true가 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산자들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내용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어려운 내용들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이렇게 요 부분들 있죠. 나누기에서 목 계산, 나누기에서 나머지 계산 요 두 가지 연산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입출력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변수에 대한 부분들과 이어서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처음에 input이라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받아오죠. 값을 받아와서 값을 받아온 것을 가지고 n1이라고 하는 이 그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라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라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글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이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가 나왔을 때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을 해서 입력한 값들이 N1과 N2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값들을 프린트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인풋으로 값을 받게 되면 이 인풋으로 받는 값들은 문자열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문자열인 경우에는 문자열 두 가지가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죠? 덧셈,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연결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그 파이썬 튜터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값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첫 번째 라인을 시작했을 때 값을 입력하라고 하고 값을 뭘 입력할까요? 10을 입력을 해볼게요. 서밋 하시고 두 번째도 값을 입력을 하라고 하죠. 값을 입력을 했을 때 20.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N1과 N2의 변수의 값에 10과 20이 들어가 있는데 쌍따옴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문자열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입력돼 있고 자, N1과 N2를 우리가 더하기 연산을 한다고 하면 연결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1020이란 값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나왔죠. 그쵸? 자, 우리가 입력으로 받는 인풋 값은 무조건 문자형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앞에다가 int라는 값을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nt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정수로 바꿔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10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2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봤었던 것들과 이거 지금 다르죠. 그쵸? 쌍따옴표가 없어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숫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숫자라는 것은 또 조금 더 우리가 확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칙 연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1 더하기 n2로 우리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 최종값은 30이 출력이 되는 것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 연도를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것을 현재 연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쵸? 만 나이를 계산을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아직 조건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메시지로만 출력되는 코드를 봤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죠. 그쵸?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며 이것을 분해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문제와 실제로 계산이 필요한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수많은 사람들이 만 나이를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패턴들이 있죠? 반복되는 패턴들, 출생 연도를 모든 사람들한테 입력을 받아야 하고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출생 연도를 입력하고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코드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필요한 것들만 추출해서 만드는 추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이뤄지고 문제와 해결할 문제, 분해, 패턴, 그리고 추상화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고리즘 절차를 만들 수가 있겠죠. 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순서도로 표현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코드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알고리즘을 먼저 보고요. 이 알고리즘을 보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같이 작성을 해 볼까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그램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이썬 튜터를 이용을 해서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순서도를 좀 띄워놓고 같이 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출생 연도를 입력을 해야겠죠. 잠시만요. 자, 순서도를 같이 보시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스타트가 됐고 인풋, 그쵸? 출생 연도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출생 연도는 input year로 우리가 변수명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칙 연산이 필요하죠. 덧셈 뺄셈 크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int로 지정을 할 거고 input.
출생 연도를 입력하세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쵸? 현재 연도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지정을 해줄 거고요. 2002년도라니요. 그쵸? 자, 웨스턴, 어, 이제 우리 만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this year. 제가 지금 보시면요. 두 개 단어잖아요. this랑 year.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붙어질 때는 그 두 번째 붙여지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게 약간 개발자의 좀 뭐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사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두 단어를 붙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시작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하는 게 약간 그냥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변수 이름 장명법이고요. 자, 프린트 만 나이는 선 에이지 살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지금 하나씩 매칭이 되죠. 연도와 처리하는 내용들 물론 여기에는 this year는 없네요. 그쵸? this year 없지만 보시고 만 나이까지 해서 출생 연도를 입력을 하면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가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생일이 지났으면 지나지 않았으면에 대한 조건들이 들어가는 게 더 맞겠죠. 자, 그치만 그거는 우리가 제외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있으면요. 이거 우리 그 파이썬 튜터로 한번 써볼까요? 파이썬 튜터로 하시게 되면 한글을 바로 입력하게 되면 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작성을 하고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2002년, 1년, 2년을 계산을 서밋 하시면 자, 이렇게 input year에 2002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this year에 2022년 그쵸 들어가 있으면 웨스턴 this year에서 input year를 빼게 되면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값은 만 나이는 20살입니다라고 출력이 되는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주어졌고요. 만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주어졌고요. 문제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순서도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순서대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코드가 작성되면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다가 떠올리시는 것까지 연습이 되신다고 하면 프로그래밍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출력하기. 지금 보시면 이는 숫자고 얘는 문자열이죠. 그래서 숫자와 문자열을 같이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마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프린트라는 것을 사용하며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값을 그대로 출력하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대로 출력을 하는데 출력했을 때 항상 줄바꿈이 되죠. 그 줄바꿈이라는 거 이제 엔터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린트 함수라고 엔터 효과가 되게끔 줄바꿈 표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나는 마지막에 엔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문자, 그러니까 빈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표기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and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한 줄 쓰고 띄고 한 줄 쓰고 띄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 그런 게 아니고 쭉 이어서 쓰는 코드를 아까 절벽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별을 한번 달아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줄입니다 하고 첫 번째 줄입니다라는 글씨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별을 4개를 찍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자를 escape case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역슬래시 n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백스페이스 바 밑에 있는 원표시 있죠. 원표시 혹은 역슬래시 보통은 우리가 슬래시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키보드 판에 보시게 되면 물음표라고 되어 있고 물음표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슬래시가 잠시만요.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여서 네.
자, 요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요런 모양이 아니라 요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역슬래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안에서 좀 특수한 기능을 하는 코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죠? 지금 엔터의 효과를 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엔터가 없어요. 그쵸? 엔터가 없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반기도 선생님께서 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협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엔터를 치겠다라고 협의를 했고요. 그쵸? 그러니까 엔터에 효과를 주겠다. 근데 문장 가운데 우리가 엔터를 입력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역슬래시 n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는 원으로 표시가 되지만 역슬래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역슬래시 n은 우리가 엔터의 효과를 주게 되는데 자,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이런 아주 멋있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 문구에서 우리가 한 줄 쓰고 그러니까 한 칸 띄고 한 줄 바꿈하고 내 생명을 살아라 줄 바꿈하고 생각하되 줄 바꿈하고 내 생각으로 하여라라고 하는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또 자주 사용하는 거 우리 역슬래시 탭인데요. 그쵸? 역슬래시 탭은 어떤 일정한 공간을 띄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n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t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간격들이 벌어졌죠. 간격들이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백스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백스페이스반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뒤로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살 때 한 칸 뒤로. 내 생명을 살아라 한 칸 뒤고 그러면 라가 없어지겠네요. 그쵸? 그리고 백슬래시가 있으면 요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한 기능을 하는 문자요. 엔터, 탭, 그러고 백스페이스 바까지 세 가지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연산자부터 입력, 출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닭과 돼지, 소의 다리의 개수를 입력을 받고 싶어요. 그쵸? 그래서 X와 Y, Z에 대해서 닭 숫자, 돼지 숫자, 소의 숫자를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것을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죠. 그쵸? 닭의 다리는 2개, 돼지의 다리는 4개, 소의 다리는 4개죠. 그쵸? 그래서 전체 다리의 개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중요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 요거는 어렵지 않네요. 요거 다음 예제가 어려워지죠. 그쵸? 이거는 우리가 시간과 분을 입력을 하면은 얼만큼 세컨즈가 걸리는지, 그쵸? 초가 걸리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자, 1시간은 3600초, 1분은 60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60초 곱하기 60분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를 계산하는 시간과 분을 입력을 받았을 때 초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간을 1시간 20분 하면 우리가 80분 되겠죠? 80분. 80분이고 80분에 60초를 곱하면 4800초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셨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데이터 교환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예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만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전체 어떤 코드상에서 이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자, 우리가 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덮어쓰기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A가 있고요. A 변수, 이렇게 B 변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우리가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과 20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참조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우리가 교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렇게 A와 B에 바로 교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래 A에 10이 있는데 이 10을 바로 가지고 오게 되면 덮어쓰기가 돼서 10이란 글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을 B에다가 넣지 못하죠. 그러니까 포함시킬 수가,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임시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지우려면 오래 걸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공간이라는 템프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고, 템프라는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여기에 10이 들어가 있고요. 10이 참조하고 있고 b에는 20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의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10의 a에 있는 값을 어떻게 할 거냐면 템프에다가 먼저 저장을 합니다.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게 되고요. b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복사합니다. 그러면 템프에는 어떻습니까? b에는 20이 들어있고 템포에는 1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10이라는 값은 A에서 복사해온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코드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값을 템프에 대입해라. 우리 항상 위에 오른쪽에 먼저 수행을 하고 왼쪽으로 가게 되죠. 수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A의 값은 뭐죠? 그러니까 B의 값을 A에다가 복사해라. 보시면 되고 B에는 템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수행되냐면 B에 있는 게 템프에, 그쵸? A에 있는 게 템프에, 죄송합니다. B에 있는 값이 A에, 그쵸? 템프에 있는 값이 B에 들어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교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이 코드를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셀을 Shift 엔터를 쳐서 새로 만들었고요. 자, A는 어, 사실 이거 인트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니까 이 데이터가 문자형이든 숫자형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B는 int 2번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핵심이죠. 템프라는 임시 공간에다 A 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쵸? A에는 B 값을 대입하고 B에는 최종적으로 템프 값. 이렇게 가지고 이게가 핵심이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A와 B를 출력을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가 되고 있어서 안 넘어오네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1번 숫자는 다시 1번 숫자는 10, 2번 숫자는 20을 입력을 하게 되면 교환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코드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 튜토리얼 한번 볼까요? 자, 10을 입력을 하고 다음에 20을 입력을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A에 10, B에 20이 들어가 있죠. 이 내용들 잘 확인을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프라는 임시 공간을 만들어서 A의 값을 복사해서 갖고 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B에 있는 값을 A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템포에 있는 값을 B에다가 대입하면서 A와 B가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코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또 2차 방정식 식으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한 코드죠. 그쵸? 우리가 초를 입력을 받고요. 초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입력받은 것을 가지고 몇 초가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hour, minute, 그리고 second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시간은 60분이고요. 1분은 60초예요. 그쵸? 그러면 1시간은 60 곱하기 60, 3600초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연산자를 다 사용을 하는 코드거든요. 여기 같이 왼쪽이랑 같이 보면서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입력을 한번 값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4,000초를 입력을 받을까요? 4,000초를 입력을 받으면 4,000초를 입력을 받아서 얘가 몇 분 몇 초로 몇 시간 몇 분 몇 초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기를 할 거고요. 나누기에서 우리가 목만 알고 싶죠. 그러니까 몇 시간인지를 알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3,600을 나눠서 나머지를 합니다. 답이 몇이 나오죠? 1이 나오죠. 1. 1시간.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간은 우리가 구했고요. 시간은 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3,600초를 제외하고 나머지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써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연산자 3,600 하면 값이 몇이 나오죠? 400초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400초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넘겨주냐면 요 코드로 인해서 그쵸? 얘가 이제 세컨즈가 되는 거죠. 요 초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시간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0이 몇 분인지를 알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60초로 나누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66에 36, 그쵸? 6분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360초니까 40초가 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시간 6분 40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머지 연산자와 그리고 그러니까 나누기의 목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분, 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4,000초 1분 1시간 6분 40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조금 중요한 코드니까 제가 같이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를 입력을 받을 거죠. 초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초는 우리가 숫자로 입력을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알고 싶은 거는 시간이죠. 그쵸? 시간은 3,600초로 나누은 몫이 시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3,600초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몇 분 몇 초인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 여기서 지금 덮어쓰기가 됐죠. 덮어쓰기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입력받은 것을 3,600초로 나누어서 남은 나머지를 가지고 400이죠. 400이란 값을 세컨즈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컨즈가 지금 몇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나누기 몫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400에 나머지를 하게 되면 6이죠. 그쵸? 몫이 6이기 때문에 6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머지 60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초를 입력해서 잠시만요. 지금 프린트를 안 했죠? 그쵸? 프린트 hour minute 세컨즈를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할게요. 자, 초를 입력할게 4,000초를 입력을 하게 되면 1시간 6분 40초가 우리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류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은 아니죠. 그쵸? 자동 판매기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건데요. 1,0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정을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실제로 물건 값을 입력을 받고요. 거스름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거스름돈을 계산을 하는 게 먼저고, 그쵸? 그럼 그 거스름돈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스름돈에서 남은 거스름돈을 가지고 1,000원권이 몇 개인지,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인지, 100원짜리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칙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int로 값을 받습니다. 아이템 구원 값을 입력을 받아야 역시 정수형으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콜론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아서 이렇게로 합니다. 체인지 머스름돈을 만들 계산을 할 거고요. 머니 아이템 값을 빼면 되겠죠. 머스름돈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이것에 대해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가 만들어져 제대로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네. 자, 체인지 1,000원 보시면 우리가 이 연산자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00원이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샵으로 표시한 건 주석이죠.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식으로 옮겨 보면요. 3,500원 나누기의 목 1,000원이 되는 거죠. 이 값은 몇이 나올까요? 3이 나오죠. 3,500 나누기 1,000이니까요. 그죠? 3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체인지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3,500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체인지 나누기 연산자에서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3,500에서 나머지 연산자 1,000원을 하면은 500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500원짜리가 몇 개 나왔는지를 보고 싶으면 체인지 목 연산자 500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500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500에서 그죠? 500에서 목 연산자 500을 하면 1이 나오네요.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5 하면은 나머지 어떻습니까? 0이네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100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필요 없네요. 떨어지니까. 프린트 1,000원 이렇게 하시고요. 죄송해요. 지울게요. 다시 천천히 합시다. 프린트 500원 원 확인해 봅니다. 내가 가진 금액 9,800원? 물건값 얼마 할까요? 4,600원 하면 5,200원이라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장, 100원짜리 2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를 구하는 문제와 거스름돈을 구하는 문제는 다양한 연산자, 특히 모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연산자와 입출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분들까지는 아주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잘 숙지가 되셔야지 다음 챕터 내용이 조금 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봐서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또 연습을 하시고 또 다양한 예제를 좀 인터넷으로 찾으셔서 예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요. 뭐 BMI 구하는 거 아니면은 뭐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 뭐 이렇게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문제들은 아주 초보 수준의 아주 간단한 문제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학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